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낮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이제 3경기째라서 오늘은 시간대가 좀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 해축이 챔피언십이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많더라고요. 30경기. 아마 많은 이유가 그 리그왕이 거의 다 오늘 뭐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기가 오늘 다 있더라고요. 동시간대.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발렌시아 경기. 오늘 제일 첫 경기가 9시 마감인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 헤타페. 지금 최근은 반반인데 발렌시아 홈 기준으로 보면 최근 홈에서 3승 1무입니다. 3연속 승리 중이고 헤타페 상대로. 그래서 상성은 바렌이 좋다. 근데 이제 불과 승점 3점 차이고 득점은 발렌시아가 좀 높긴 하나 실점이 워낙 많아서 득실은 오히려 헤타페가 좋다. 헤타페가 실점이 되게 적은 팀이잖아요. 득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39점이면은 라스팔마스가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강등을 전패하고 뭐 전승을 하지 않는 한은 강등 당할 그 확률은 좀 적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승점 1점이 중요하고 발렌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결정이 없어요. 근데 헤타페 같은 경우 수비랑 공격에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경고 누적으로 2명 빠지고 출전 정리 1명 하면은 특히 미드필더의 이게 아르헨티나 선수 아람바리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더라고요. 9골로. 경고 누적입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에서도 헤타페가 안 좋다. 더군다나 최근 3경기 무득점. 한 골밖에 안 주긴 했는데 득점이 없는 게 좀 크고 그리고 발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좋아요. 왜냐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못합니다. 근데 하필 오늘 홈이고 헤타페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최근 무득점 경기와 함께 발렌이 너무 좋다. 최근에 홈에서 3승 1무. 그리고 무패를 좀 오래 하고 있죠. 9경기 무패입니다. 그 9경기 중에는 레알도 있고 뭐 대부분 뭐 오사수나 원정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약팀만 상대한 게 아닙니다. 홈에서는 뭐 세비야도 잡았었고 그래서 지난번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뭔가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헤타페는 아까 경고 누적, 뭐 출전 정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요새 성적도 안 좋은데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발렌시아 승 봅니다. 발렌시아가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발렌이 이기면 셀타하고 4점 차이라서 컨퍼런스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발렌시아 입장에서. 물론 헤타페도 이기면은 좀 해당되긴 하지만 다 이겨야 50점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발렌보다는 좀 부족하죠. 3점이 뒤진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보고 코모, 칼리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모 같은 경우 지금 칼리알리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최근 전적 포함해서. 근데 전적들이 많진 않고 코모 같은 경우에는 칼리알리보다 승점이 꽤 좋거든요. 10점 이상 차이 나고. 근데 이제 칼리알리는 강등을 좀 걱정하긴 해야 됩니다. 아직 뭐 3경기 남아 있어서 유리하긴 한데 근데 33점이면은 거의 한 경기만 이기면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베네치아가 26점이라. 그리고 여기 잔여 경기 3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코모가 홈이고 칼리알리가 원정이라서 뭐 승점을 따고 싶긴 하지만 요새 코모가 잘합니다. 지난번 파르마 정도 0대1로 1대0으로 이겼고 최근 5연승 중입니다. 코모가. 제누아, 레체, 토리노까지 4경기 연속 이기면서 실점이 없었고 몬차전까지 합치면은 5연승. 엄청나게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득점도
칼리알리보다 높고,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승점을 채웠더라면은 뭐 6위까지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나. 너무 뒤쪽에 그 승리가 너무 이제 몰려 있어서 그런데, 어, 어쨌든 이겨도 뭐 컨퍼런스나 이렇게 갈 위치는 아니에요. 남은 잔여 경기가 이제 3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칼리할리는 전패하고 베네치아가 다 이기면 모른다.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적긴 하죠. 하필 또 베네치아랑 만납니다. 다음 경기 홈에서. 자, 그러면 칼리할리의 최근 이제 뭐 부상 여부를 좀 볼게요. 크게 없습니다. 부상 여부가.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 에리미나 선수 이제 1명, 그리고 코모도 보면은 공격이 부상이 있지만 장기 부상이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면은 코모가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 높다.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득점력도 괜찮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도 대부분 역전패를 당한 경기입니다. 로마 AC 밀란전도. 그래서 칼리할리가 최근에 베로나전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득점이 좀 그러니까 득점을 못했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엠폴리, 로마, 뭐 아탈란타. 물론 아탈은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코모의 흐름을 봤을 때 코모 봐야 된다. 코모 승. 언어보는 잘 모르겠어요.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브레멘하고 라이프치.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요새 흐름이 좋습니다. 4승 2무. 그러니까 무패 흐름을 좀 가고 있는데, 라이프치 상대로는 홈에서 좀 약해요.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지금 2무 2패이기 때문에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브레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이프치하고 불과 3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6위의 컨퍼런스, 뭐 5위의 유로파, 그러니까 노려볼만 한 승점이에요. 지금 잔여 경기가 이제 2경기 남아서 좀 빡세긴 한데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득점도 비슷하고 실점만 라이프치가 좀 좋지. 그리고 라이프치가 원정에서 패가 좀 많아요. 뭐 물론 브레멘도 원정에 비해 홈의 승점이 좀 낮긴 한데 결장이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라이프치가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 수비 쪽에도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은 결장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브레멘이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다. 지난번 라이프치 프렌을 봤잖아요. 뮌헨전. 근데 이제 에버튼이 일반 승도 못하면서 이제 부러졌었는데, 라이프치는 항상 좀 불안합니다. 이길 경기 못 이기고 힘들다 하는 경기들을 뭐 비기거나 이기고, 예를 들면 홀슈타인전 비겼죠. 그리고 뮌헨전 질 것 같았는데 또 비겼죠. 볼프스전도 힘들 것 같은데 이기고. 근데 의외로 이제 뭐 하이덴하임, 뭐 약팀들한테 좀 약했다 이런 느낌인데, 브레멘도 4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 장크트한테 비겼다든가 유니온 베를린 2대2, 그러니까 보험도 한 골 차였어가지고 마냥 이게 브레멘이 좋다고까진 볼 수는 없습니다. 브레멘 프렘 받았으면 프렘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3득점을 했고 지난 경기, 그리고 3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라이프치히도 어찌 보면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2경기 남은 상황에 브레멘보다는 챔스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승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브레멘이 무패 흐름이어도 왠지 이기는 구도는 라이프치히 쪽으로 보고 싶다. 라이프 프렘 보겠습니다. 왜냐면 공격에 크게 결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누적 2명이 있긴 하지만 뭐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렘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3.5 기준이라서 언오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라이프치히가 많이 넣을 땐 또 오버도 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라이프치히 득점력만 보면은 원정이면은 좀 오버 가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렘 보는 게 맞다 보여지고.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하이덴하임. 지금 유니온 베를린이 무패를 꽤 길게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4연속 무승부인데 그 전에 경기까지 합치면 8경기 무패입니다. 5번을 비겼는데 뭐 만났던 팀들이 좀 빡센 팀들이 많았어요. 뮌헨,
프라이, 볼프스, 레버쿠젠, 슈투트까지. 최근 보움이나 브레멘한테까지 비기면서 승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유니온 베를린도. 그리고 뭐 하이덴하임이 강등권에 바로 위에 있어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장그트하고 5점 차거든요. 사실 15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전승하고 이제 장그트가 뭐 비기거나 아니면 전패를 하길 바라야 되는데 사실 비기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기면 하이덴하임이 다 이겨도 득실에서 압도적인 차이거든요. 하이덴하임이 실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크트는 그 밑에 하위권들 팀 중에서 실점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분데스 통틀어도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득점력이 저조해서 그렇지 실점만 보면은 한 3위 정도 됩니다. 공동 2위. 레버쿠젠이랑 실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전패하길 바라야 된다. 근데 뭐 완전 강등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여유가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유니온 베를린의 이제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에서는 하이덴하임 상대로 조금 좋긴 해요. 1승 1무. 최근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4연속 무승부를 했지만 어쨌든 무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슈투트도 잡고 보움전도 비기면서 두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한데 뭐 볼프스 원정이라든가 호펜하임, 라이프치 단순히 원정만 놓고 보면 하이덴하임도 최근에 프랑크전 빼고는 다 이제 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니온이 특히 무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승리가 없는 유니온 베를린 쪽이 좀 더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정우영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 나머지는 그나마 수비 쪽에 한 명 빼고는 다 장기 부상이라서 정우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이덴하임 쪽이 키퍼가 뇌진탕으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이게 결장으로 갈지 나올지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최근 슈투트를 잡고 원정에서 볼프스, 호펜하임, 뭐 라이프치전도 안 졌다고는 하지만 유니온의 흐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온이 지는 경기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살짝 우세 볼게요. 유니온 베를린 6대4 정도. 그 결장 상황 때문에 이게 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장크트를 쫓아갈 그 걱정보다는 홀슈타인한테 따라잡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움도 아직 모릅니다. 22점이라. 그러니까 17, 18위는 아예 강등이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그래도 16위를 지키려면 뭐 이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홀슈타인이 만약에 이길 경우 어질어질해집니다. 본인들이 뭐 비기거나 졌을 경우 또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확실하게 유니온 베를린 승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득점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덴하임이 원정 득점력이 홈의 유니온 베를린보다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승무 보지만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확실히 보이는 게 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험하고 마인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야구세? 예, 살짝 야구세 정도고 일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꼴찌긴 합니다만은 아직 기회는 있다. 다 이기면 28점이고 한 경기 이겨도 안 돼요. 하이덴하임한테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승점 4점은 따야 되는데 득실이 그나마 하이덴하임하고 좀 비벼볼만 하긴 한데 그래도 밀립니다. 해서 다득점의 승리도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공격의 결장이 한 명이 있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주전계파가 지금 조금 부상 약간 있는 것 같고 완전 결장은 아닌데 그리고 미드필더의 결장 한 명 있고 뭐 이재성이나 나머지 포카르트 그리고 기타 뭐 레벨 다 그 결장이 아니라서
그래도 마인츠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동기부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그러려면 홈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마인츠는 홈이나 원정이나 승점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최근에 뭐 유니온 베를린, 하이덴하임 그리고 좀 선방을 하긴 했지만 최근 이제 5연패 뒤에 2경기 무승부,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뮌헨을 잡은 거는 사실 이제 퇴장 이후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 예전에 뭐 라이프치 비겼던 상황이나 도르트문트를 이겼던 그런 흐름이 좀 안 보이긴 해요. 최근에 실점도 좀 꾸준하다 보니 선제골을 잘 못 넣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인츠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인츠도 요새 간당간당합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얘네도. 원정 3연패. 원정 2경기는 또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이 마인츠가 원래 이제 챔스 경쟁에서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인츠가 다 이기더라도 남은 팀들의 이제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자력으로 가긴 좀 빡셀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가 또 레버쿠젠하고의 경기가 있어서. 근데 뭐 우승 경쟁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마인츠가 동기부여가 있긴 한데 일단 보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인츠도 이 무승의 흐름을 좀 끊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은 지금 마인츠로 빠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배당은 괜찮습니다. 그 노려볼 때. 저는 요거 마인츠 승무. 유니온 베를린이 좀 애매했다면 요거는 6대4 정도로 볼게요. 마인츠 승을. 보험이 홈이긴 하더라도 득점력이 좀 저조한 거. 최근에 다득점을 한 경기가 그 뮌헨 퇴장전 말고는 없습니다. 3월에. 그래서 2월까지 가야 다득점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는 그래도 원정 3연패를 좀 끊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득점력으로 보면 마인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츠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홀슈타인 프라임. 자, 홀슈타인 아까 얘기 나왔죠. 야, 홀슈타인도 진짜 중요한데 일단 뭐 상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넘긴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17인데 이기면은 하이덴하임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챔스 딱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하고 라이프치히한테서 챔스를 좀 방어해야 되고, 득점은 오히려 홀슈타인이 앞서요. 근데 최다 실점 팀이 홀슈타인이기 때문에 이제 실점에서 많이 갈리는데, 일단 일본인 그 공격수가 지금 발목 부상 의심으로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요거 큰 이슈 말고는 없고,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최근에 성적이 어떻냐? 굉장히 좋습니다. 레버쿠젠전도 2대2로 비겼고, 볼프스 원정, 메넨글라 원정, 호펜하임 홈까지 지금 3승 1무로 그 전에 7경기 무패였다가 이제 4연패죠, 연패 당하면서 무패 흐름이 끊겼다가 다시 또 최근에 좀 잘하고 있습니다. 득점도 꾸준하고. 그리고 상대하는 홀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라이프치 원정이라든가 홈에서 메넨글라 극장으로 이겼던, 그리고 아우쿠스 원정까지 가서 3득점. 그래서 홀슈타인도 마인츠만큼은 프라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의 그거에 준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홈에서 슈투트라든가 아니면 지더라도 한 골 차 승부도 은근히 좀 있었고 해서 이 오버가 좀 많거든요. 그 홀슈타인이 괜히 실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득실의 그 여부를 봤을 때는 홀슈타인 경기는 웬만하면
언더가 잘 없긴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도 요새 오버가 많다 보니 요 경기의 1순위는 제가 볼 땐 3.5 기준이라도 오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맨앵글라전 생각하니까 아무리 프라이 같은 경우라도 뭔가 프라이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홀슈타인이 라이프치 원정이나 최근에 뭐 2경기 연속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볼프스 원정도 그렇고 홈에서는 아우크나 도르트문트 상대로 4득점 5득점도 했었기 때문에 괜히 프라이보다 득점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패로 가긴 좀 어렵다. 프라이가 원정이라서 배당이 빠지고 있지만 저는 그냥 오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홀슈타인 플랜 보기도 좀 애매해요. 어느 팀이 이기든 다득점 예상합니다. 자, 그다음 풀럼하고 에버튼. 자, 풀럼 같은 경우 에버튼 상대로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지금 순위 자체는 이제 별 차이 없지만 승점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풀럼이 지금 남은 잔여 경기 3경기라서 다 이긴다 한들 이제 에스턴 빌라를 넘기기가 좀 힘들고, 에버튼도 뭐 강등당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강등권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둘 다 큰 동기부여는 없고 그냥 풀럼의 홈 성적이 좋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브라질 선수 이제 무니즈가 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최근 부상은 그나마 미드필더 1명 정도인데, 에버튼도 보면은 수비 쪽에 최근 부상 말고는 따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없긴 한데, 풀럼이 요새 무승부가 잘 없습니다. 거의 승패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원래는 딱 한 번 비겼을 거예요. 입스위치. 계속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 보니 승패입니다. 거의. 그리고 최근에 사우스햄튼 이겼지만 또 에스턴한테 지고, 그래서 그때 첼시전 진 게 좀 아쉽죠. 홈에서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막판에 2골 먹히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에버튼도 지난번 입스위치전 제가 이제 에버튼 승마인을 갔던, 아까 이제 얘기했던 라이프치 프렌하고 묶었던 경기가 에버튼 마인인데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에버튼도 최근 3경기 승리 없고, 에버튼도 패배가 많이 없고 이제 잘 안 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요새 보면은 무가 많긴 하지만 이겼던 경기가 별로 없어요. 노팅엄 말고는. 그래서 뭐 무승부가 많고 대부분 언더긴 합니다만은 풀럼 원정이라 에버튼도 쉽진 않을 거다. 요 경기 저는 에버튼의 승률을 봤을 때 그래도 풀럼 승무 사이드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홈이라서.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승무패 포함되어 있나 이 경기가? 한번 볼까요? 승무패 오늘 승무패 포함된 경기면 더더욱 피해야죠. 포함되어 있네. 풀럼 승이 50%가 넘네. 이 정도면은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한데, 하필 또 풀럼이 무가 없죠. 그래서 무승부를 아예 배제하고 간다면 뭐 승패로 접근해야 되는데, 에버튼이 글쎄요 노팅엄을 잡긴 했지만 이게 좀 빡세네. 요거는 아예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승무패를 보니까 뭐 아예 뭐 승무패 다 체크해서 변수를 노려보든가 좀 할게요. 요거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 그냥 아예 건너뛸게요. 자, 입스위치하고 브랜드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강등이 결정된 상황이라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등권도. 근데 브랜드포드도 이겨도 이제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든 승점이라서, 자, 입스위치가 에버튼하고 비겼죠. 그러니까 첼시하고도 2대2로 비겼고, 그러니까 얘네가 가끔씩 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에스턴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노팅엄 원정이라든가 가끔씩 잘할 때가 있어요. 꼭 제가 갈 때만 좀 찬물을 끼얹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풀럼 승 갔을 때 2대2로 비겼죠. 그리고 첼시 승가도 또 2대2로 비겼죠. 에버튼 승가도 2대2로 비겼죠. 제가 가기만 하면 그 팀들이 못 이겼다. 하필 또 상대가 입스위치였다. 그래서 저랑 이제 사대가 좀 안 맞긴 한데, 최근 들어 자, 입스위치 홈에서 이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원래 컵대회 말고는 첫 승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패입니다. 전패. 컵대회 빼면 리그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7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올 시즌 홈에서. 브랜드포드는 지난번 맨유전까지 이기면서 지금 너무나 승승장구, 3승 2무, 5경기 무패. 그리고 원래 브랜드포드가 홈에서 좋았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더 잘한다. 그래서 승점은 홈에서 좀 더 높지만 최근 원정 승률을 보시면 미쳤습니다. 4연승도 했었고, 뉴캐슬 원정 빼고는 진 적이 없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최근 괜히 3연승이 아니고 다득점. 그리고 브랜드포드에는 확실히 은베모하고 요한의 의사, 이 둘이 골이 같아요. 18골로. 그리고 그 공격 쪽에 이 둘이 나오면 확실히 상대가 좀 빡세더라고요. 다른 팀들이. 지난번 맨유도 그랬고. 그래서 이 흐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입스위치가 또 한 번 변수를 만들어 내기에는 연속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드포드의 공격력을 좀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 승, 마행까지 보고 3.5라도 오버 봅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입스위치가 한 골 정도 넣으면 3대1 안 되겠다. 오버는 좀 빼야겠다. 만에 하나 입스위치가 골을 못 넣었을 경우, 아스날전이나 예전에 브라이튼전처럼, 그러면은 브랜드포드가 생각보다 실점이 없진 않은데, 만약에 못 이기는 구조가 간다면 오버가 나올 수도 있죠. 2대2라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그냥 승마인만 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또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브랜드포드 승마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거든요. 더 빠질지는 모르겠다. 자, 그 다음 사우스햄튼하고 맨체스터 시티. 자, 꼴찌 사우스햄튼이죠. 맨시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그때 컵대회 카라바오컵 같았었는데, 리그 경기도 예전에 20년도에 잡은 적도 있고, 맨시티를 못 잡은 적이 없진 않아요. 은근히 가끔씩 한번 홈에서 잡았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맨시티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 사우스햄튼의 그 실점률, 최다 실점, 그리고 맨시티가 못한다 했는데 지금 아스널 3점 차로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EPL은 챔스 경쟁이 아직까지 경쟁 중입니다. 노팅엄이 6인데 61점이라 맨시티하고 3점 차입니다. 첼시, 뉴캐슬이 63점으로 2점 차고, 에스톤 빌라도 60점으로 노릴만 합니다. 3경기라서. 그래서 아직 몰라요. 그래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기면은 2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울버햄튼전까지 이겨서 최근에 5연승, 그리고 9경기 무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탈전 실점 이후에 사실 그거 빼면은 최근에 실점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보여줬던 득점력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긴 지도 꽤 오래됐고, 아마 원래는 그 입스위치 원정 1승이 유일합니다. 컵대회 제외하면. 그래서 그럼 무난하게 맨시티 승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사우스햄튼 홈이라도 결장자가 없긴 하지만 맨시티도 홀란드가 이번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맨시티 승. 근데 배당이 적죠. 그래서 마인승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3.5 기준은 맨시티가 생각보다 많은 다득점을 한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4득 5득점을. 그래서 많이 해도 2득점 요런 평균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골을 못 넣으면 언더날 가능성도 있다. 넣더라도 3.5 기준은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보지만 굳이 가진 않겠다. 언제든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울버햄튼하고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는 살짝 좀 밀리더라고요. 특히 리그는 지금 3연패 중이고 컵대회를 이기긴 했는데, 자, 울버햄튼 흐름이 한번 끊겼죠. 얘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새 6연승에
8경기 무패. 근데 그게 맨시티한테 깨졌는데 맨시티도 많은 골을 못 넣었어요. 한 골밖에. 그래서 브라이튼도 최근에 뭐 뉴캐슬하고도 비기고 웨스트햄도 극적으로 이기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이라 좀 불안합니다. 실점도 꾸준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햄튼 프렘 받았으면 프렘 가야죠, 요거. 승무패에도 포함된 경기긴 한데 뭐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울버햄튼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질 것 같진 않다. 뭐 비길 수는 있어도. 그리고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최근 4경기째 승리 없고 그래서 뭐 승점은 브라이튼이 좀 앞서 있습니다. 뭐 득점도 실점도. 근데 최근에 울버햄튼 기세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라르센이 지금 부상 의심이 되긴 해요.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긴 해요. 쿠냐 다음으로. 근데 브라이튼도 보면은 주앙 페드로가 출전 정지고 지금 몇몇 공격에 한 포함해서 2명 정도 울버햄튼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울버햄튼 승까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라르센이 못 나왔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타비고하고 세비야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셀타비고 지금 순위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일단 상성은 최근에 세비야한테 좀 밀립니다. 조금 밀리고 이 순위 자체도 셀타비고가 뭐 많이 앞서긴 한데 승점도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한 8점. 뭐 2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급한 거는 세비야입니다. 왜냐면 이게 라스팔마스하고 이제 6점 차에 6점 차. 물론 라스팔마스가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죠. 어제 아마 졌잖아요, 라요한테.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 유리하긴 한데 3경기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만약에 세비야가 전패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1점이 중요하다. 못 이기더라도 1점을 따는 게 중요하고 셀타는 밑에 오사수나 마요르카, 소시, 뭐 발렌시아 이런 팀들이 이제 8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뭐 7위까지 컨퍼런스나 유로파 쪽을 이제 노리려면은 오늘 이기면 라이오하고 또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유로파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셀타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셀타는 홈원정 차이가 심한 팀이라서 하필 또 오늘 홈이거든요. 그래서 세비야가 좀 더 빡세지 않을까. 공격의 결장도 크게 없고 오히려 세비야 쪽이 지금 뭔가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의 경고 누적도 최근에 한 명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가 지난번 레가네스전도 2대2로 비기고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매번 이제 아쉽게 한 골 차로 지는 상황이긴 한데 득점을 많이 못하다 보니 이길 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레알전도 3대0으로 지다 아마 2골 따라 잡았죠. 그리고 비아레알이나 바르샤전도 이길 뻔하다 진짜 막판에 진짜 4대3으로 역전 당했잖아요. 3대1까지 갔다가 그때 이글레시아스가 헤트트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셀타 봐야죠. 홈인데 아무리 세비야 뭐 불안하다 하더라도 남은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유리합니다. 남은 경기 뭐 라스팔마스전도 있고 그리고 뭐 레알 비아레알은 힘들어도 라스팔마스만 잡으면 어쨌든 강등 당할 일은 없잖아요.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득실도 뭐 앞서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셀타 승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비야가 쉽게 지는 적은 없긴 해요. 세비야도 원정에서 보면은 최근에 발렌, 베티스, 그리고 오사수나까지 다 한 골 차였고, 뭐 소시를 잡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헤타페랑도 비기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AT전도 이제 3대4까지 갔었고, 근데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셀타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타 승을 보는 거지. 어느 번은 세비야의 득점력 때문에 가기가 좀 애매해요. 자, 그 다음 발베크하고 헤이렌베인.
오늘이 30경기니까 딱 지로나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발베이크 헤이렌베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DBC가 몇 경기 없거든요. 일단 발베이크 같은 경우 꼴찌입니다. 남은 잔여 경기 3경기라서 뭐 다 이기면은 빌럼하고 승점이 아니구나. 2경기만 이겨도 승점이 같아지는구나. 빌럼이 32경기니까. 아직 희망은 있지만 전 경기를 다 이겨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페노르트 원정도 있어서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뭐 상성은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홈에서. 근데 4연속 무승부 중이라 뭐 전적은 반반이고 최근 발베이크가 최근에 승리가 너무 없다 보니 2무 7패 지금 3연패 중인데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뭐 가끔씩 뭐 다득점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또 하필 또 상대가 헤이렌베인이네요.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발베이크랑. 근데 실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워낙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인데 오늘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원정에서 발베이크 다음으로 안 좋은 팀이 헤이렌베인이라서 원정의 헤이렌베인의 득점력과 실점이면은 발베이크가 해볼 만하거든요. 홈에선 진짜 거의 잘 안 집니다. 근데 원정만 가면 못 이겨요, 헤이렌베인이. 그래서 그걸 노려야 된다, 발베이크 입장에선. 근데 발베이크도 최근 하는 거 보면은 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굳이 갈 필요 없다. 뭐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패스합니다. 뭐 어디가 이길지도 잘 모르겠고. 자, 라치오 유벤투스.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유벤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벤이 훨씬 많이 이겼는데 유독 최근에 좀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3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니까 63점으로 같아요, 승점이. 근데 이제 득실에서 밀려서 6인데 라치오가 챔스 경쟁 치열합니다. 나폴리 인테르가 우승 경쟁이면 아탈 유벤 로마 라치오 볼로냐. AC 밀란이 어제 이겨서 AC 밀란도 조금 빡세긴 한데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가기엔 좀 빡셀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아예 부러지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비기면 이제 밀란 입장에선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득실에서 앞서 있는 유벤이다. 근데 하필 또 오늘 홈이 라치오죠. 뭐 유벤이 원정에서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라치오가 원정보다 홈에서 패배가 적고 승점은 오히려 원정이 높아요.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라치오. 자, 근데 이제 라치오가 퇴장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수비구나, 수비. 근데 비중이 워낙 적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벤도 지금 일디지의 퇴장과 코프메이너스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있고 수비에 최근 부상도 있죠, 캄비아소. 그래서 퇴장 한 명씩 있어도 비중이 유벤이 좀 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유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볼로냐하고 비기긴 했지만 원정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피오렌티나 0대3, 로마 1대1, 파르마한테도 0대1로 치고. 그래서 이 유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이 불안하다. 그리고 라치오가 최근에 뭐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그렇긴 했는데 리그만 보면은 지금 6경기 무패거든요. 3승 3무. 근데 얘네도 홈에서는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합니다. 나폴리도 비겼죠. 우디네세, 토리노, 로마, 파르마까지 다 비겨가지고 몬차전 이후에 지금 5연속 무승부라서 승리가 한번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챔스가 걸린 입장에서 진짜 빡셉니다. 남은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라치오가 좀 더 빡세요. 인테르 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벤도 뭐 베네치아 원정도 가야 되고 오늘 있는 라치오전까지. 그래서 이 경기 비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유벤의 최근 원정 흐름을 봤을 때 못 가겠다. 그리고 그 퇴장과 뭐 최근 부상도 있고 그래서 원정에서 득점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최근 한 골 이상 잘 못 넣더라고 유벤이. 예전에 코모한테 2골 넣은 것도 아주 예전이고 그래서 라치오가 비록 홈에서 5연속 무승부지만 로마나 뭐 나폴리 상대로도 비겼기 때문에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경기 뭐 묻찍고 나면은 맘 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왠지 라치오 쪽을 좀 더 보고 싶다. 최근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파르마전 비긴 거. 근데 유벤투스는 또 파르마한테 졌잖아요. 원정 가서. 물론 로마전 선제골도 있긴 뭐 볼로냐전도 선제골 놓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치오 승무는 한 5.5 정도로 라치오를 좀 더 보는데 그냥 느낌대로 갈게요. 그냥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승을 좀 더 보고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는 와중에 발렌이랑 브레멘 라이프 프렌의 배당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본머스하고 에스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본머스 에스턴 빌라. 자, 순위는 별 차이가 없다. 본머스하고 에스턴 빌라의 지금 순위는 뭐 한 단계 차이긴 한데 승점이 7점 차거든요. 그래서 에스턴이 중요합니다. 본머스는 사실 다 이겨도 뭐 챔스는 못 가고 유로파나 컨퍼런스를 노려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고 다른 팀의 성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에스턴은 오늘 한 경기에 따라 또 챔스가 이제 어떻게 판도가 좀 바뀔지 몰라요. 비슷한 점수대 그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본머스가 홈이긴 하지만 공격의 결장 있고, 그리고 에스턴도 틸레만스가 이제 부상이고,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레시푸드는 이제 경기를 아예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본머스가 에스턴 상대로 홈에서는 조금 유리합니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서 2승 1무. 그리고 지난번 아스날까지 잡았기 때문에 최근 5경기 2승 3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무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승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고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에스턴은 챔스를 이제 진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컵 대회도 크리스탈한테 졌죠. 그리고 결국엔 파리한테도 챔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리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시티전 지면서 이제 그 연승 흐름이 끊겼는데 그 전에 5연승도 했었고 플런전 이기면서 홈에서 연승은 이어가거든요. 원정 연승이 좀 끊긴 상황인데 본머스 물론 빡세긴 합니다만은 에스턴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요 경기는 본머스의 최근 흐름도 있어서 에스턴도 뭐 사우스햄튼이나 브라이튼처럼 쉽게 뭐 그렇게 다득점을 하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가 좀 유력하지 않나. 본머스 에스턴은 무 봅니다. 무. 오랜만에 무승부 본 거 아닌가? 오늘 처음 무승부 본 거 같은데. 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로나 비아레알. 자,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자, 지로나 같은 경우 비아레알하고 순위 차이가 좀 있죠. 승점도 그렇고. 그리고 라스팔마스하고는 6점 차고 한 경기 덜 치러서 유리하긴 한데 또 몰라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바이아돌리드만 이제 강등이 확정된 거고 비아레알은 또 베티스하고의 이제 승점이 1점 차라 한 경기에 따라 유로파로 가느냐 챔스로 가느냐. 물론 빌바오도 위로 3점 차라서 뭐 노려볼 만한데 밑에 팀을 더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상성에서 많이 밀립니다. 최근
비아레알한테 홈에서 6연패 중이에요. 최근에도 4연패. 그래서 상성은 비아레알이 많이 좋다. 근데 이제 지로나가 어쨌든 홈에서 지난 그 라스팔마스전 이후에 오랜만에 마요르카 상대로 이겼고 한 3개월 만에, 그리고 5경기 만에 승리를 해서 그래도 아니구나, 5경기가 더 됐구나. 지금 중간에 이걸 빼면은 꽤 오래됐네. 3연패 2번 했고 3연속 무승부에 2번이니까 12경기 만에 이긴 거네. 중간에 이제 뭔가 껴있어서 그랬던 건데, 리그 경기만 봤을 때는 12경기 만에, 아니구나, 4연패였구나. 4연패 3연패 12경기 맞네. 12경기 만에 이긴 거라 진짜 오랜만에 이긴 거긴 하네요. 근데 이제 비아레알은 많이 이기니까 뭐 헤타페, 베티스 원정도 이기고 최근에 오사수나나 에스파뇰까지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비아레알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챔스 가려면 지금 지켜내야 돼요. 불과 베티스하고 1점 차고, 뭐 득실도 지로나보다 훨씬 좋고, 지로나는 강등 당할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워낙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부상 여부들을 좀 보면은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수비 쪽 말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지로나. 그리고 비아레알은 티에르 노발이 프랑스 선수인가? 공격에 한 명 결장이 있긴 합니다. 그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고 한데, 근데 뭐 아요세 페레스도 있고 예레미 피노, 그리고 공격에도 골이 좀 다양해서 제가 볼 땐 이거 비아레알 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정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지로나가 오랜만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연승까지 가긴 어렵다, 비아레알 상대로. 그래서 비아레알 승무로 봅니다. 승무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완벽하게 승을 못 보는 건 지로나가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셀타비고 발렌시아랑도 비겼고, 뭐 바르샤 원정도 골을 넣었고, 그 홈에서는 뭐 헤타페, 뭐 라스팔마스, 세비야 다 골이 있었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는 알라베스, 그리고 비아레알도 원정에서 뭐 한 골차 승부들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비아레알 승을 보지만 무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언오버는 뭐 1대1 무가 나오든 뭐 승패로 갈리든 뭐 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배당이 오버도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승부 사이드에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챔스 그것 때문에 승을 좀 더 보는 거예요. 마요르카 바이오돌리드 가겠습니다. 자, 바이오돌리드는 확정이죠, 확정. 그리고 마요르카 아직 모른다. 이기면 라요랑 승점이 같아집니다. 47점. 컨퍼런스 뭐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홈인데 패배도 좀 적죠. 그리고 바이오돌리드 원정에 1승 16패.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제 공격 쪽에 몇 명의 부상이 있더라도 바이오돌리드도 공격에 경고 누적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의 마요르카의 흐름이라면 바이오돌리드 충분히 잡고도 남는다. 근데 이제 상성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반반이에요. 오히려 한때 5연패까지 했었거든요. 마지막 홈 경기를 이겨서 그렇지 상성은 바이오돌리드가 뭐 밀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마요르카가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다.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실점이 많은 건 아닌데, 바이오돌리드도 원정 지금 일단 원래는 전패예요, 전패. 지난번 바르샤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 당했고, 오사수나 2골, 베티스 1골, 뭐 AT전 2골. 은근히 전패긴 한데 골을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지금 득점이 저조한 상황에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냐. 1.26입니다. 배당이. 아무리 바이오돌리드가 꼴찌고 뭐 지금 올해 전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밖에 없고 모든 경기 패하고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무득점보다 득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AT 상대로도 2골, 뭐 소시 원정도 1골 차. 그래서 마요르카의 뭐 득점력이 높은 것도 아닌데 이거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이 정도의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저는 패스합니다. 이런 경기. 아무리 마요르카가 동기부여도 있고 7점이 가장 많은 바이아돌리드라고 하더라도 득점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6골밖에. 더군다나 최근에 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저 1.2배 적중하려다가 당할 수 있다. 뭐 바이아돌리드 역배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과감히 좀 버립니다. 아주 강팀이 낮은 배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요르카가 저 정도라 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미넨하고 메넨글라. 자, 미넨은 우승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 홈경기 지금 마지막 홈경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이 원정 경기라서. 자,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득실차도 워낙 많고 뭐 메넨글라는 이기면은 뭐 라이프치 정도를 노려볼 수 있긴 한데 사실 다 이기고 다른 팀의 상황을 봐야 돼서 좀 힘들고 미넨이 홈에서 압도적으로 득점이 많아요. 메넨글라가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호펜하임 4실점, 홀슈타인 4실점, 도르트문트 3실점. 요새 실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5경기 승리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미넨이 지난번 라이프치히전 이제 이길 뻔하다 역전에서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력이 좋습니다. 하이덴하임이나 마인츠전도 4대0, 3대0으로 이겼고 물론 지금 그 수비 쪽에 김민재라든가 우파메카노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부상으로 좀 못 나오긴 하는데 공격력으로 봤을 땐 확실히 미넨이 강하다. 그리고 메넨글라도 지금 알라선 플레아가 지금 부상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공격에 크게 뭐 무시할라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넨이 우승 약간 세레머니 같은 그런 느낌의 승리를 하지 않을까. 물론 메넨글라 상대로 전적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전적은 살짝 우세 정도니까. 그래서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미넨 승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마요르카보다 배당이 적습니다. 뭐 마요르카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일반 승이 1.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엔조차도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1.34입니다. 그래서 메넨글라의 최근 득점이나 실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오버라도 이제 4.5를 준 것 같은데 4.5 기준 오버? 이게 참 애매하네. 3.5만 줬어도 이제 오버를 가겠는데 4.5면은 5골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메넨글라가 최근에 도르트문트, 홀슈타인, 호펜하임처럼 다득점을 할까 과연 미넨 상대로. 물론 미넨에 뭐 김민재도 빠져있고 하긴 한데 참 어렵네 이 경기. 배당 생각하면 가기 어렵고 그리고 뭐 언오버로 관련이 이제 4.5를 줘서 또 골 때리게 하고 그래도 유종엠이 생각합니다. 미넨승 그리고 마엔까지 볼게요. 요거 어쩔 수 없다. 4.5라서 뭔가 오버 가기에는 좀 빡세요. 언더도 애매하고 3.5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 배당 생각하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확률로 접근해서 승 마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포르티나하고 브레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디비시 오늘 3경기 중에 지금 2번째 경기인데 포르티나 순위 11위, 브레다 15위. 사실 빌럼이 다 이겨도 31점이기 때문에 지금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빌럼이 지금 남은 그 잔여 경기가 2경기라서 알메라가 다 이기면은 29점.
빌럼이 한 경기만 이기면 28점이라 이 여기 순위는 바뀔 수 있는데 뭐 발베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6, 17, 18위는 확정된 게 없는데 브레다는 빌럼이 이겨도 그 넘을 수 없는 점수차라서 일단 브레다는 강등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티나 같은 경우는 이기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이긴 해요. 8위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이기면 39점이기 때문에. 근데 득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르티나는 홈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고 그리고 브레다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결장 부분들도 뭐 브레다는 경고 누적이 확실히 있긴 한데 수비에 이 포르티나가 좀 애매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도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포르티나가 최근에 승리가 막 많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브레다는 못 이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홈승을 봤던 그 즈볼로 경기마저 지는 거 보고 나서는 왜냐면 그 전에 5연속 무승부 했거든요. 홈에서. 트벤테도 잡았었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고어헤드나 뭐 페노르트랑도 비기고 해서 이길 타이밍이 한번 됐다 했는데 못 이겼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강등당할 일이 없어서 이 경기 또한 뭐 배당이 나쁘진 않는데 괜히 또 포르티나 갔다가 진짜 오랜만에 브레다 이기면 역배 터지는 거라 이거 뭐 작정하고 역배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도로 별로 가고 싶은 경기 아닙니다. 저는 패스를 할게요. 이 경기. 자, 엠폴리 파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폴리 파르마 다음은 AT 소시까지 하면은 쭉 이제 저 리그한 경기입니다. 자, 엠폴리 파르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엠폴리가 지금 순위가 19위입니다. 여기 몬차 말고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엠폴리 25점, 베네치아 26점, 레체 27점. 물론 파르마가 지금 32점이라 잔여 경기 3경기라고 했을 때 전패하고 엠폴리 전승, 베네치아 전승하면은 순위가 바뀌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파르마가 유리한 위치고 득점도 좀 많이 앞서 있고 근데 엠폴리가 홈이다. 어쨌든 파르마가 원정에서 1승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엠폴리가 유일하게 그 홈에서 한 자릿수 득점 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리고 퇴장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라치오전 퇴장도 있었고 일단 상성은 보면은 거의 뭐 반반이긴 해요. 근데 이제 퇴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퇴장 공격의 퇴장입니다. 공격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 이제 콜롬보 선수 퇴장이고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던 것 같은데 35경기면 풀타임이구나. 그 풀타임이 아니고 모든 경기에 다 나왔습니다. 풀로 출전을 했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완전 결장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원래는 이겼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승부도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패였고 지금 피오렌티나 라치오한테 지면서 연패죠. 연패. 가까스로 베네치아전 비기긴 했어요. 2대2로. 근데 최근에 언제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도 유벤을 잡아서 그렇지 얘네도 승리가 많이 없어요. 가끔씩 한번 이기는 팀인데 그 가끔을 최근에 이겼기 때문에 또 언제 이길지 원정만 보면은 괜히 1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도 원래 어쨌든 이긴 적이 없어요.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건 최근에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긴 적도 별로 없는데 진 적도 별로 없다? 답은 하나죠. 대부분 다 무였습니다. 무. 그래서 최근에 8경기 중에 6번을 비겼다. 토리노, 몬차, 베로나, 인테르, 피오렌티나, 라치오까지 6번 비기고 유벤 잡고 그리고 코모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7경기 무패였다가 8경기 만에 진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엠폴리보다 파르마죠, 파르마. 그래서 이게 엠폴리가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파르마가 역배를 받고. 그러니까 정역배도 저는 약간 이제 정배 역배를 어떻게 보냐면 3점이 넘으면 역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2.2가 정배고 2.55가 역배잖아요. 그렇게 배당을 받았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역배는 2.2나 2.55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정역배지만 뭐 역배라 생각 안 해요. 알메로 시티가 스파르타를 잡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엠폴리 파르마나 아까 포르티나나 이제 브레다처럼 어느 한쪽이 1.89 정도 받고 역배가 3배가 넘는 게 요런 게 역배라 생각합니다. 배당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까지 받을 정도인가 이제 3점 지금 배당이 올라서 3.4배니까. 근데 또 프레는 내렸더라고요. 전 프레는 봅니다. 파르마의 그 무패 흐름이 좀 더 길었기 때문에. 뭐 원정의 1승. 물론 엠폴리도 갈 길이 바빠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데 파르마보다. 근데 홈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가기가 좀 빡세요. 베네치아전도 결국에는 리드를 한 게 아니고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그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많고 그래서 이럴 거면 파르마 프렌 가야죠. 파르마 프렌 봅니다. 이 경기. 자 그리고 그 다음 AT하고 소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는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T 같은 경우에는 67점. 뭐 어차피 4경기 다 이겨도 바르샤하고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 워낙 차이가 있어서 우승은 좀 힘들고 그렇다고 챔스에서 떨어질 승점도 아니에요. 베티스가 다 이겨야 69점인데 한 경기만 이기면 70점이기 때문에 그냥 순위를 3위를 하느냐 4위 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점이 빌바오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2위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물론 소시도 적은 편이긴 한데 득점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AT가 홈이기도 하고 뭐 웬만하면 좀 이기지 않을까. 근데 알바레즈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긴 합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소시는 뭐 기존에 공격에 못 나오는 선수 2명 빼고는 결장이 없기 때문에 알바레즈의 이제 경고 누적 결장이 AT한테는 손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AT 같은 경우에는 상성에서 소시 상대로 진 적이 꽤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좀 넘게 진 적이 없긴 해요. 근데 뭐 전적은 전적일 뿐이고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3승 2무. 역시 AT가 좋다. 상성은. 그리고 최근에 AT는 승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연승을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패배가 좀 많습니다. 바르샤한테 이제 컵이랑 리그에서 지고 에스파뇰 원정 가서 비기고 헤타페한테 뭐 역전 당하고 최근에 뭐 라스팔마스 원정 가서도 졌으니까 그 경기 이제 AT 한 경기 뛸린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알라베스 전까지 비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홈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을까. 왜냐면 소시도 정상은 아닙니다. 얘네도 지금 보면은 알라베스 원정에서 졌죠. 뭐 빌바오전도 무득점이었고 그러니까 비아레알 비긴 게 이제 운이 좀 따라줬던 거지. 뭐 레알을 컵 대회에서 잡았던 경기라든가 결국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서 소시도 별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홈인 AT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배당은 지금 소시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소시도 이기면은 셀타비고하고 승점이 같아지면서 뭔가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노려볼 만하죠. 왜냐면 라요한테 1점 차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AT야 뭐 지더라도 막 큰 의미가 없고 그렇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질 것 같진 않다. 그 AT가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AT 승무로 봅니다. 다만 이제 AT가 최근에 뭐 바야돌리드전 2실점이라든가 얘네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겨야 될 때 못 이기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또 이기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AT 승을 좀 더 높게 볼게요. AT 승 봐야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밑으로 빠지는데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알메로시티하고 스파르타.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은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다 리그앙입니다. 리그앙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알메로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ADBC 3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 과연 이 경기도 패스를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스파르타가 조금 우세하고 알메로 같은 경우 지금 17입니다. 잔여 경기 다 이기면 몰라요. 오늘 이기면 빌럼하고 2점 차까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강등이냐 아니면 한 경기 더 치르느냐 16위에서 결정전으로 가느냐 이거의 싸움인데 발베이크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1점 차라서. 그래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메로시티. 경고 누적 한 명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근데 스파르타는 따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트벤테전 지기 전까지 스파르타의 흐름이 너무 좋았다. 왜냐면 4승 3무로 7경기 무패였어요. 만났던 팀들이 대부분 약팀이긴 했습니다. 아약스 정도 빼고는. 근데 알메로시티가 순위가 낮죠. 얘네가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최근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다. 브레다 지볼로 고헤드까지. 그래서 알메로시티 입장에서는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렌 받아서 이제 프렌을 가고 싶은데 요 경기 또한 알메로 홈에서 이긴 지 꽤 됐죠. 일단 올해 들어서 아직 홈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이제 2번이나 이겼지. 위트레이트를 잡았던 경기. 그래서 알메로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마저 건너뛰겠다. 뭔가 이제 언오버로 접근하기에도 언더랑 오버가 살짝 반반이어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의외로 언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그냥 뭐 무승부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승부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앵간한 거는 좀 패스합니다. 원래 이제 아리까리 하면은 무승부 갈만도 하거든요. 뭐 발베이크 헤이렌베인도 그렇고 아까 뭐 어디냐 마요르카 바이오돌리드는 배당이 낮았고 뭐 플럼 에버튼도 그렇고 근데 애초에 차단시키겠다. 요 경기도 뭐 알메로 홈이고 뭐 스파르타 정도의 최근 무패 흐름이면 무 나오겠습니다 해서 무 갈 텐데 버리겠습니다. 요 경기도 확실하게 무 보이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겠다. 아까 본머스 에스턴처럼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여기 건너뜁니다. 요 알메로 저는 패스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리그앙밖에 없습니다. 앙제부터 툴루즈까지 지금 9경기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1시간 조금 지났네. 1시간 제가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1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 정도면 좀 선방했다 생각합니다. 뭐 미리 보고 왔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5시 넘어서 왔을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잠깐 쉴 겸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가시화가 0대0으로 끝났네. 포항도 지금 0대0 진행이고 김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경남도 김포 경남은 건너뛰었으니까 욕고랑 오미야가 이겨버렸네. 홈에서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역시 무승부 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흐름이. 자, 오늘 지금 무승부 보머스밖에 본 게 없어요. 마인츠는 고민을 해야 되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제 스트라스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앙제하고 스트라스부르 지금 순위를 좀 보면 일단 여기 2경기 남아있거든요. 2경기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 열리는 것 같은데 일단 스트라스 57점입니다. 여기도 챔스 경쟁이 빡세요. 파리 빼고 마르세유 59점 2위, 모나코 58점 3위, 4위 니스 57점, 릴 57점, 스트라스 57점, 4, 5, 6위가 승점이 같습니다. 경기수도 다 동일하고 득실에서만 갈릴 뿐이지. 앙제 같은 경우는 르하브르 16위 르하브르하고 불과 이제 2점 차. 그래서 언제든 16위로 갈 수 있다. 낭트랑도 1점 차. 그래서 스트라스는 챔스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앙제는 강등을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다. 해서 둘 다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다. 근데 스트라스는 홈에서 강팀입니다. 딱 한 번 졌어요. 근데 오늘 원정이죠. 앙제는 홈입니다. 그래서 원정의 스트라스면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앙제는 뭐가 좀 많아요. 최근 부상은 아닌데 뭐 개인 사유라든가 뭐 미드필더도 그렇고 몇몇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스트라스는 거의 없다. 뭐 총대 차출된 선수도 이제 비중이 거의 없었고 경고 누적도 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스트라스가 이득입니다. 그래서 앙제가 홈에서 최근 스트라스한테 3연패 당하는 것도 그렇고, 낭트 이기면서 연패를 끊긴 했는데 홈에서는 여전히 오세르전 이후에 승리 없어요. 아니구나. 몽펠리에를 이겼구나.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몽펠리에 이긴 게 5연패 뒤에 그 경기였으니까 어쨌든 무승부가 많이 없긴 하네, 패턴이. 그러면 홈에서 아예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서 해볼 만한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 파리전 그 마지막 파리 경기까지 5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적도 있고, 홈에서는 또 4연패 할 때 득점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릴 경기도 졌을 때 득점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는 패턴을 봤을 때 득점이 없는 경기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몇 경기지? 12경기 무패 중 무승부도 3번밖에 없습니다. 만났던 팀들 보면 파리, 모나코, 니스, 뭐 리옹, 뭐 브레스트, 랑스, 뭐 강팀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등권에 이제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이 아니다. 앙제 입장에선 다음 경기다. 근데 다음 경기가 리옹 원정이네. 저는 스트라스 쪽으로 보겠습니다. RC 스트라 승 보겠습니다. 무조차도 안 볼게요. 왜냐, 앙제가 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라스가 뭐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걸로 이제 가야지. 어쩔 수 없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이겨야 조금 더 챔스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스트라스부르도 마지막까지 몰라요. 뭐 홈에 르하브르전이라 유리하긴 한데 모릅니다. 르하브르라고 뭐 찬물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31점이라. 낭트가 지고 이제 이 동시에 이제 이 점수가 유지된다. 오늘 낭트가 오세르한테 진다? 그러면 32대 31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르하브르 이기면서 뭐 또 탈출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낭트 바로 갈게요. 오세르 낭트. 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홈에서 강팀입니다. 홈에서 잘 안 져요. 득실도 낭트보다 좋고. 오세르는 이게도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순위가. 낭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르하브르하고 1점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1점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데 뭐 낭트의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 1명 빼고는 일단 오세르가 상성도 낭트 상대로 홈에서 강해요. 뭐 최근 전적은 한 번밖에 없긴 합니다. 다 예전 전적들이기 때문에. 뭐 근데도 불구하고 좋긴 한데, 그러니까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요새 좀 주춤합니다. 지난번 르하브르한테 1대2로 진 게 크고, 얘는 이겨야 될 때 뭔가 못 이기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막 이겼던 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가 좀 더 많았다. 랑스나 스타드렌 원정, 랭스 원정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르가 홈에서는 약간 승리가 좀 부족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파리하고 비기고 뭐 툴루즈하고 비기고 뭐 나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니스를 잡은 적도 있거든요. 얘네가 그래도 2경기 득점이 없었지만 그전에는 또 득점이 좀 있었다 보니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패턴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세르 낭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낭트가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낭트가 이제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잖아요. 이제 강등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오세르는 큰 의미 없고, 그리고 최근에 르아브르한테까지 질 정도면은 근데 이게 언오버 가기도 살짝 좀 애매한 게 낭트가 그럼 2득점 한 적이 많냐라고 봤을 때 없진 않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4경기 연속 1득점 이상 못했잖아요. 그 니스하고 르아브르 2득점에서 그렇지 언오버도 살짝 애매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무승부가 좋아 보여서 무승부를 본다기보단 승패를 선택하기 어려워서 이제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고민되네요. 이 경기도 건너뛰어야 될지 물을 봐야 될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너뛸게요. 이 경기. 또 어설프게 무승부 봤다가 또 무승부 보는 순간 또 무조합 또 가야 되니까 오늘 무승부 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요새 무승부가 저한테 약간 독이 됩니다. 뭐 가끔씩 이제 행운을 좀 안겨다 주기도 하는데 오늘 낮 경기도 그렇고 갈까 말까 하다가 껴 넣었거든요. 번외로. 역시 가지 말아야 된다. 무승부 안 될 때는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그래서 오세르 낭트도 개인적으로는 건너뛰겠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브레스트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릴 지금 순위를 좀 볼게요. 지금 9위하고 5위인데 릴이 지금 챔스 가기 위해서 좀 빡세죠. 득점은 같은데 이제 브레스트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브레스트는 뭐 이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트라스를 넘기지 못하는 점수차라서. 근데 얘네가 홈 성적이 좋아요. 릴의 원정 성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수비에도 경고 누적이 있네. 브레스트. 그리고 릴도 보면은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근데 퇴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에 뭐 둘 다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자, 일단 브레스트가 최근에 실점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3실점도 2번이나 했고 뭐 4실점에 근데 뭐 홈에서 모나코도 잡았고 했던 전적들을 보면은 나쁘진 않는데 릴이 최근에 이제 4경기 무패다 보니 3승 1무로 요 경기 브레스트가 홈인 걸 감안하면은 아까 앞전에 오세르 낭트 무를 갈 바에는 요 브레스트 릴 무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릴이 뭐 동기부여가 더 있고 그래서 뭐 릴승을 본다. 그러기에는 릴도 원정이 불안합니다. 뭐 낭트한테도 진 적이 있고 툴루즈를 이겼지만 한 골 차였고 릴도 원정에서 최근에 이제 2번 연속 이겼지 그 전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브레스트가 오히려 이제 상성에서 최근 릴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20년도 이후에 2승 2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땐 릴이 동기부여 있긴 합니다. 한데 글쎄요. 요새 릴 보면은 예전에 릴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 이게 무승부? 브레스트가 릴을 잡을까? 근데 상성에서는 또 릴한테 좋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프렘 받았는데 굳이 무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무 배당 자체가 릴이 배당이 좀 적기 때문에 무승부 배당 중에서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3.5. 근데 굳이 프렘과도 한 2배 되는데 프렘 볼게요. 브레스트.
뭐 릴이 이기면 어쩔 수 없고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르하브르 마르세유. 자, 마르세유 2위입니다. 2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빡세요. 밑에 팀들이 불과 1, 2점 차기 때문에 2위인데도 불구하고 챔스가 확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르하브르는 낭트 1점, 앙제 2점, 랭스 2점. 강등을 탈출할 수 있는 팀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승리 반드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오세르 승리가 컸죠. 그리고 모나코하고 비긴 것도 컸고, 그 승점 때문에 지금 조금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 르하브르가 생각보다 득점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마르세유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좀 안 되게 2배 좀 안 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뭐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 마르세유하고는. 그리고 홈에서도 꼴찌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마르세유가 원정에서도 패배가 조금 많을 뿐이지 파리 다음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비빌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냥 마르세유하고 비교했을 땐. 둘 다 큰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노릴 건 뭐냐? 상성에서도 안 돼요. 뭐 하나 그 노릴 게 없습니다. 르하브르가 마르세유 만나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비긴 게 전부고. 근데 이제 르하브르의 이제 최근 장점은 그래도 경기마다 꾸준히 골을 넣고 있고, 파리 원정도 한 골, 모나코 1대1, 오세르 2대1, 스타들은 졌지만 한 골 넣었죠. 몽펠리에 2골, 랑트 3골, 리옹 2골, 랑스 4골. 그래서 지금 득점이 브레스트전 이후 앙제전부터 지금 거의 한 13경기 연속 득점 중이거든요. 그리고 마르세유가 최근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오세르, 파리, 랭스, 모나코한테 4연패 당했죠. 4경기 다 3실점이에요. 3실점. 릴한테 비기긴 해서 이제 연패를 끊긴 했는데, 여전히 원정의 마르세유면은 뭐야? 어차피 마르세유 뭐 챔스 경쟁하지만 뭐 한 경기 지더라도 불리한 건 아니잖아. 다음 경기 홈 경기라서. 근데 르하브르는 다음 경기 스트라스 원정 가야 돼서 이번 경기 어떻게든 승점을 반드시 한 경기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마르세유가 이겨서 뭐 2위를 계속 지켜내든, 르하브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들어내든,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가야 된다. 오버 봅니다. 오버. 그렇다고 르하브르 프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르하브르 프렌 가거나 르하브르의 역배를 생각하시는 분은 뭐 되게 강단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르하브르 프렌까지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택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르하브르 흐름이면은 프렌 노려볼만 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모나코 상대로도 한 골로 넣어서 이제 비겼고, 파리 원정도 한 골,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이제 득점력, 릴 원정도 잡았던 르하브르기 때문에 최근 마르세유 원정의 흐름이라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르세유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지, 단순히 이제 역배만 노리고 배당만 생각할 거면 르하브르 프렌도 노려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나코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코, 리옹.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하죠. 모나코 58점, 리옹이 54점. 리옹도 노려볼만 해요. 뭐 챔스는 불가능하더라도 유로파나 컨퍼런스 뭐 그쪽 라인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모나코는 이제 지키기가 중요하고, 일단 홈의 모나코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리옹은 확실히 이 홈보다 원정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모나코의 지금 결장이 최근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리옹은 그나마 미드필더 최근 그 부상, 그게 잠깐만요, 누구였지? 톨리소. 얘가 은근히 그래도 골과 어시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리옹이 살짝 좀 원정이라 좀 약간 손해인 듯한 느낌이죠. 지난번 랑스전도 지고 생테티의 원정도 졌기 때문에
리옹이 유로파를 병행할 때는 뭐 그렇다 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유로파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별로다. 그러니까 실점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버예요. 대부분. 리옹 같은 경우. 그리고 모나코는 지난번 생떼전 이기면서 르하브르 비겼고 스트라스 비긴 거를 이제 3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왔고 홈에서는 확실히 강하다. 뭐 마르세유 3대0, 뭐 니스 역전 2대1, 그리고 그 전에 뭐 낭트 7골, 오세르 4골. 확실히 홈의 모나코는 뭐 리옹하고의 성적은 반반입니다. 최근에 상성은 반반인데 득점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홈에서 모나코가 이제 파리 다음으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리옹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다득점하면서 이겼던 흐름이 스트라스한테 한번 끊기긴 했거든요. 연승 자체가 끊겼습니다. 리그. 그 전에 한 뭐 5연승인가 6연승. 아마 원래 6연승 정도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끊겼다 스트라스한테. 하지만 리옹이 최근 랑스한테 졌던 경기나 생떼티엔전 생각하면은 어느 오버보다는 모나코 승 봐야죠. 만에 하나 이제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러면 뭐 오버를 갈 수도 있는데 리옹이 워낙 오버가 많아서. 근데 이제 2.5일 때 전부 오버지 3.5 기준 적용하면은 오버가 아닌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요. 랑스나 생테티엔. 그리고 모나코도 마르세유, 니스, 랭스 다 3득점 이상을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같이 골을 넣어줘야 이제 오버가 나지. 그러지 않고서는 3.5는 좀 빡셀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그냥 모나코 승 보는 게 맞다. 제가 왜냐면 이걸 기억하는 게 그때 어디였더라? 마르세유 경기 아마 오버 갔는데 오버 안 나왔던 걸로 압니다. 결국엔 3대0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전적이 좀 있어서. 자, 요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몽펠리에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가 결승에 뭐 올라갈 거라고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샤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 자, 뭐 상성은 압도적으로 파리가 좋죠. 홈이든 전체적인 성적이든. 그리고 지금 순위를 비교하더라도 꼴찌 대 1등의 싸움이니까. 근데 어쨌든 몽펠리에는 강등이 확정됐고 파리는 우승을 확정 지었고 뭔가 확정 지은 팀들끼리의 싸움인데, 자, 파리는 컵 대회도 일정이 리그 끝난 다음에 있고 인테르하고의 결승전도 6월에 있기 때문에 뭐 급할 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리그 성적이 안 좋아요. 르하브르 한 골 차 겨우 이겼죠. 앙제랑. 낭트전 결국 비기고 니스 지고 스트라스 지고 해서 리그에 큰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펠리에도 마찬가지로 무득점 경기가 많고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파리 승 봐야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아무리 파리가 로테를 돌리더라도 이거는 몽펠리에가 이길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뭐 파리가 전부 다 휴식을 때리지 않는 이상. 근데 아니나 다를까 휴식을 엄청 줬다. 일단 돈나룸마부터 시작해서 뭐 하키미, 뭐 누노 멘데스, 그리고 마르키뉴스, 그리고 뭐 루이즈 비티냐까지 다 휴식 때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휴식을 많이 줘가지고 이 경기 큰 막 그런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 보면 뭐 덴벨레부터 시작해서 물론 교체로 나올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휴식도 많이 줬고 해서 이런 경기는 사실 뭐 주력으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조심해야 되니까. 파리 요새 리그 흐름이 안 좋아요. 한 골 이상 못 넣고 있고. 근데 몽펠리에를 생각하면 가긴 가야 되거든요. 몽펠리에가 너무 못해서. 과연 몽펠리에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파리가 지면은 뭐 조작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일부러 져줬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굳이 이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길 뻔하다 지거나 뭐 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홈에서 몽펠리에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대비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싸리 갈 거면 파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로 갈 거다 해서 뭐 마행까지 노려야 되는데 배당은 지금 몽펠리에 쪽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갈 경기는 아니고 언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파리가 과연 얼마나 골을 넣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아스날과의 홈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3.5 기준 일단 몽펠리에가 골을 못 넣는다는 전제로 갈게요. 그러면 파리가 3골 이상 넣을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언더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경기는 아니긴 해요. 굳이 간다면 이제 언더 정도. 그렇게 보고 자 랭스 생테티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하고 생테티엔 지금 생테티엔도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강인도 교체나 아니면 아예 그 출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기에 주전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파리가 이길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는 거지. 자 랭스하고 생테티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랭스가 홈에서 생테 상대로 4연승 중이긴 한데 일단 두 팀의 성적을 보면은 생테가 지금 17입니다. 아직 몰라요. 랭스가 33점이라서 잔여 경기 주경기이기 때문에 다 이기면 랭스랑 승점이 같아지긴 하지만 뭐 랭스가 목표가 아니고 르아브르가 목표이기 때문에 생테 입장에선 오늘 원정이긴 하지만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담당하고 있던 이름도 이제 일단은 여기 보면 어쨌든 루카스 얘가 지금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떼 입장에서는 결장에서도 조금 랭스한테 밀리지 않나. 그리고 랭스가 원래 무득점 경기가 꽤 많았어요. 근데 마르세유전 기점으로 시작해서 요새 몇 번씩 잘 이기고 득점도 좀 합니다. 다시 또 2경기째 득점이 없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랭스는 언더가 많은 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태 같은 경우에는 리옹도 잡고 뭐 브레스트하고도 비기고 홈에서 나름 선방했는데 지난 모나코전 3실점 뭐 스트라스 원정 3실점 뭐 브레스트 3실점 은근히 실점 많을 때는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근데 랭스가 그 정도로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랭스 생테티에는 배당이 랭스 쪽으로 빠지는데 글쎄요 이런 경기는 차라리 아예 관심을 끄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오버 가기에도 배당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오버가 확실하냐. 랭스가 원래 언더가 많았던 팀인데 무득점으로 요새 몇 번 골을 넣었다고 해서 오버 가기엔 좀 빡세고 다시 또 2경기 득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때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높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배당만 노리고 갈 거면 언더를 노려볼 만한데 그것도 좀 불확실해서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경기. 랭스 안 갈게요. 패스입니다. 패스. 자 스타드렌하고 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 다 와갑니다. 2시간이 좀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한 30분 좀 넘었는데 자 스타드렌 니스 일단 상성은 최근에 홈에서 니스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하지만 니스가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챔스 그리고 득실도 괜찮고 뭐 스타드렌은 지든 이기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예전만한 성적을 못 보여주고 있고 니스도 원정이 홈보다는 조금 아쉬운데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좋진 않아요. 둘 다 큰 결장이 뭐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는 최근 흐름 봐야죠. 일단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승부가 잘 없습니다. 얘네 패턴이 무가 없어요. 무가. 그나마 스타드렌을 그 볼 수 있는 패턴은 무입니다. 무. 리그왕에서 무가 가장 적다. 2무. 홈에서 한 번, 원정에서 한 번. 그래서 최근엔 무가 없습니다. 아예.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무패입니다. 파리 원정도 잡았고 스트라스 원정도 비기고. 그래서 뭔가 챔스를 가려고 하는 니스 입장에서는 저는 스타드렌이 뭐 이게 패턴이 없더라고요. 어쩔 때는 뭐 홈에서 이기다가 뭐 지고 원정에서 질 것 같은데 또 이기고 막 그런 패턴이어서 득점은 어느 정도 조금 꾸준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니스의 흐름이 좀 더 좋지 않나요? 최근에 어쨌든 연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니스 승무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제 무를 빼야겠죠. 스타드렌이 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스 승 봅니다. 뭐 진다면은 뭐 니스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언오버는 뭐 1대0이 될 수도 있어서 쉽게 오버 가기가 좀 어렵고 스타드렌이 홈이라서 이기는 확률보다 저는 니스 승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겠다. 그래서 니스 승 봅니다. 그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뭐 상성에서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 니스한테 뭐 3연패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살짝 앞서 있긴 해요. 스타드렌이 홈에서.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들쑥날쑥한 스타드렌보단 최근에 조금 더 안정적인 니스를 보겠다. 니스도 득점은 좀 꾸준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툴루즈 랑스. 뭐 미축은 안 합니다. 미축은 6월부터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첫 경기가 9시 경기인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은 한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 경기 전까지.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렌시아 경기를 안 가면은 좀 더 늦어질 수 있긴 한데 빠르면 8시, 그러니까 발렌시아 경기 기준으로 안 가면 뭐 9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긴 합니다.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 랑스인데 일단은 오늘 동시간대에 시작하죠. 그 리그한 경기들이. 일단 툴루즈 38점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랑스도 사실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의미 없기 때문에 둘 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툴루즈 랑스가 그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 아무리 툴루즈 홈이라도 좀 빡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과 공격의 퇴장까지 있습니다. 퇴장은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그리고 랑스도 마찬가지로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툴루즈 퇴장이 좀 더, 툴루즈 경고 누적이 좀 크지 않나. 비중이 좀 높게 보거든요. 그리고 공격의 부상들은 아주 최근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일단 툴루즈가 상성에서 랑스한테 좀 밀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스타드렌을 잡긴 했지만 그게 꽤 오랜만에 승리였고 8경기 만에 전체적으로 승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홈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랑스가 원정에서 강하다고. 그래서 최근 브레스트 원정이나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리옹 원정까지 이기면서 오히려 홈에서는 오세르나 랭스한테 지고 원정 가서 지금 이겼거든요. 얘네도 최근에 무가 거의 없습니다. 랑스도 보면은 무가 이제 많지 않은 팀 중에 한 팀이에요. 6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무승부를 배제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랑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랑스 프렌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언오버가 더 좋으면 오버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툴루즈가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지만 실점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오버가 많고, 근데 랑스는 반대로 최근에 오버가 좀 있었던 거지 언더가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렌만 보는 게 맞다. 프렌 보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무승부를 많이 안 봤다. 제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무를 보는 순간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무승부 가더라도 거의 한 조합만 갈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무승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가긴 좀 빡센데, 예를 들면 뭐 파리 승이라든가 배당 낮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 그리고 어디 갔냐, 뭐 마요르카라든가 섣불리 이제 배당이 낮아서 승패로 가기는 어려운데, 그런 걸 이제 핸디 쪽으로 노려볼 만은 하죠. 그래서 핸디물을 뭔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좋아 보이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프랭과 뭐 언오버 승패를 뭐 적절하게 섞어 가든 따로 가든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낮 경기들이 지금 보니까 뭐 도쿄는 건너뛰었고 가시화가 한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언더를 갔어야 했나?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이 한 골을 넣었다는 점. 왜냐면 저는 이제 고배당으로 고배당이기보단 배당 높은 경기를 2개 묶었거든요. 그게 포항하고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그게 한 4배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주력으로 갔던 경기가 이제 가시화랑 웨스턴 시드니 오버를 1순위로 봤기 때문에 대전 프레인이랑, 뭐 가시화가 뭐 못 이기면은 말짱 꽝이니까. 어쨌든 해서 해축 조합까지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축을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조합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무승부를 적게 가고 승패나 언오버로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제 주력이나 뭐 2순위 같은 경우는 많아야 3경기고 웬만하면 2경기, 배당이 안 나오면 3경기 정도로 하려고 하고, 이제 번외로 가는 그런 고배당 경기는 배당 높은 걸로 3경기를 묶든, 뭐 아까 가기 좀 빡센 경기들 있잖아요. 배당이 뭐 맨시티 아니면 뭐 뮌헨 이런 거 일반승을 묶어서 이제 뭐 맥시멈 5경기로 늘려서 가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느 한 조합이 적중됐을 때 그게 웬만하면 거의 본전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력이 한 3배 뭐 4배 된다 하면은 뭐 3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무승부가 한 9배 정도 되면은 최소 1은 가야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무승부가 아무리 이제 안 좋다 해서 0.5를 가는 순간 적중되더라도 엄청난 손해라서, 그래서 무승부를 계속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액으로라도 가서 뭐 주력만 기대고 될 수는 없으니까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일 수는 있죠. 지출이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적게 가서 만약에 그게 적중되면 좋지만 틀렸을 경우 무승부를 생각했던 게 만약에 적중이 된다 그러면 아쉽기 때문에 덜 아쉬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그 배분을 해야 돼요. 모든 금액을 다 모든 배당을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야구나 뭐 농구 이런 걸 안 가기 때문에 축구에 조합이 많아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긴 합니다. 낮 경기도 거의 안 가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조합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없으면 방종합니다. 뭐 앞에 못 들었던 경기들 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경기가 있다 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뭐 다시 보기를 보든가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나요? 보통 없더라고요. 자, 그럼 방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합을 짜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잘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은 낮 경기들도 좀 응원을 하고, 내일 낮 경기가 많아서 좀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낮 경기 그 경기 결과 보고 올게요. 오늘 낮 경기 적중하면 내일도 예정대로 방송을 하고, 낮 경기 오늘 적중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할지 말지 공지로 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미축은 건너뛰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다들 뭐라도 적중하세요. 가보겠습니다.